공부합시다. 네. 자, 공부하는 만큼 또 아는 만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슬기로운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경제, 법률, 뭐 재정, 건강, 의학, 건강, 뭐 다 있어요. 네. 네. 공부합시다 하면서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진짜 그리고 옛날에 공부할 때의 그 이해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나이가 들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지혜롭게 네. 또 우리가 또 미국 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민법 관련해서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안녕.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늘도 와, 이렇게 다 가을의 가을 여인처럼 여신이 오셨어요. 고독하신가요? 아니 근데 참 그 색감이 이제 가을을 느끼게 하는 옷에서도 물씬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잘 지내셨죠, 변호사님? 네, 항상 일하느라고 바빠서 고독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아, 네. 진짜 이렇게 변호사님 보면 그래도 항상 이렇게 웃으시고 맞아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시잖아요. 항상. 네. 네, 그래서 좀 더 변함없으시죠. 신뢰가 가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나눠보면 더 신뢰가 네. 가고. 그리고 네. 저는 제인정 변호사님을 이제 꾸준히 뵀지만 항상 안 되진 않아요. 길이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항상 되게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시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네. 이민을 해오는 사람의 이제 숫자 면에서 봤을 때 가족을 통해서 오는 이민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아요. 맞아요. 가족 근데 이민. 가족이 네. 이제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은 또 어떤 사람이 초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초청을 한 다음에 도대체 그 전체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한국이나 이렇게 해외에서 기다린 사람은 과연 미국 내에 와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기간에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기다리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이제 잠시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민이 가장 많고 또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가족 그렇게 오셨고, 이민을 네, 해서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수속 중이고 이제 진행 중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근데 있거든요. 사실 아주 예전과는 다르게 초기 네. 이민과는 다르게 오래 걸려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또 네. 아예 안 하시는 포기 아예 시작도 그러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예를 계시고. 들어서 지금 네. 형제 자매 초청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형제 자매 초청의 초청 대기 기간이 무려 17년 2개월이나 걸리는 걸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저도 17년. 와. 35년 넘게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형제 자매 초청은 8년 정도 걸렸어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매년 몇 개월씩 늦어지다가 네. 코비드 그 3년 반 기간을 정점으로 해서 한 3년 동안에 몇 개월씩밖에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권자 배우자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해외 계신 분들은 지금 엄청 일이 현재도 많이 밀려 있고 국무성은 그거를 빨리 해결해줄 특별한 방안을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 아까 이제 범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신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어떤 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러기 전에 이제 미국의 이민은 1년에 거의 100만 명가량이나 합법적으로 이민을 해오고 있어요. 합법적인 이민이 100만 네. 명 정도. 그 네. 안에서 시민권자의 직계, 그러니까 코타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코타 제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55만 명 되고 네. 우와. 가족 초청은 1순위서부터 4순위까지 있거든요. 네. 그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총 할당된 코타는 1년에 22만 6천이에요. 미국 전체에서요. 전 세계라고 전 보시면 세계. 되죠. 전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22만 동방 명밖에 안 가족 돼. 네, 22만 6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17년이나 그렇지만 취업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취업 이민 해오잖아요. 취업 그래서 이민. 취업 이민은 전 세계의 신청자하고 동반 가족 합해서 1년에 14만 개밖에 코타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이제 오래 기다리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정치망명이나 이런 난민들 맞아요. 또 이민이 많이 안 해온 나라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거를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도록 요즘에 뭐 당연히 인구 많은 나라 인디아, 뭐 네네. 차이나 이런 네. 데는 접수순으로 뭐 국가 제한 없이 이렇게 주다 보면은 이게
편중이 돼가지고 네. 그렇죠. 미국이 이제 많이 그 시스템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할당된 코타가 이민자가 많을 경우는 7%를 넘길 수 없도록 이렇게 돼 낮춰지는군요. 있어요. 예.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족 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족 초청 1순위. 그러니까 시민권자 직계가 당연히 제일 많잖아요. 시민권자 그러니까 직계. 네. 직계. 전체 55%나 차지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중에 거의 35%는 35만 명 가량은 시민권자 배우자예요. 아. 배우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권자 직계를 immediate relative라고 하는데 immediate relative가 아닌 카테고리는 시민권자가 21세 넘은 미혼 자녀를 초청하면 네. 네네. 21st birthday 생일을 기점으로 걔는 1순위로 바뀌는 거예요. 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자 자녀가 어떻게 해서 자녀를 영주권 못 받고 있냐.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재혼한 케이스도 꽤 많고, 그렇죠. 네, 미혼모들도 좀 많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태어나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시민권자가 되고 또 시민권자가 해외에 가서 자녀를 낳더라도 그 대사관을 통해서 아이들 시민권을 바로 출생신고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 시민권자 1순위는 난 자녀라기보다는 이제 하여튼 뭐 두고 온 자녀나 해외 네네. 그렇다면 재혼 관계에 통해서 뭐 스텝 차일드가 생겼달지 스텝 차일드도 뭐 아무 때나 초청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이가 이제 18세 전에 결혼을 해서 스텝 차일드가 되면 그런 자녀는 시민권자 직계에 들어가고 네. 내가 재혼을 했는데 18세가 이제 배우자가 자녀가 있어요. 먼저 네네. 결혼이나 그렇죠. 미혼 네. 상태에서. 네. 근데 걔가 19살 때 결혼을 했어요. 안 그러면은 돼요. 21세 미만이라도 직계로 초청이 불가능해요. 아. 그런 네. 경우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immediate relative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정식 미혼 자녀 초청. 초청을 막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데 21세 넘은 자녀들을 1순위라고 해요. 네. 1년에 전 세계에서 할당된 코타는 23,400개밖에 없어요. 어우, 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좀. 많이 기다리는 겁니다. 네네. 네네.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저희가 꽤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2순위는 거기 영주권자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예요. 네. 네, 영주권자의 배우자인데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지금 현재 그 이민 우선순위 날짜라고 하죠. 접수 일자 기준으로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 대기 상태에 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우선 일자가 풀렸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대기 기간이 2년 10개월이 밀려 있어요. 2년 10개월. 영주권자랑 결혼해도 과거에는 금방 영주권을 금방 받을 나왔어. 수 있었어요. 진짜 한 6개월 뭐 요즘은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에는 그런데 2년, 지금은 2년. 해외 2년 10개월의 문호가 공식적으로 풀려 있지 않고 네네. 해외 계신 분은 청원서 허가 자체가 3년 반 동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와. 그 이후로도 수속 기간이 1년여 더 걸리기 길어질 수 때문에 있군요. 네. 해외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빨리 아유, 와가지고 그럼요. 미국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비자를 받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 비자가 풀려 있어도 수속이 밀려서 거의 야. 2년씩 거기다 더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생이별이네요. 본의 아니게 이상 가족으로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을 미처 설명을 안 듣고 이제 이렇게 양식만 다운 받아가지고 또 접수하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쵸.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와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서 제가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예, 예. 하물며 시민권자의 지금 배우자도 청원서 심사 기간이 네. 지금 3년 반이 밀려 있어요. 와. 문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네, 시민권자 직계니까 직계니까. 코타 적용도 되지 않고 수속만 하면 바로 비자 받을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민국이 청원서를 허가해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내셔널 비자 센터로 서류가 아예 가지를 않아요. 와.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시민권자 직계 또 영주권자 배우자 이런 분들이 물론 형제자매나 기혼자녀 뭐 미혼자녀들은 뭐 떨어져 있으면 애틋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배우자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잖아요. 거는 예, 예. 이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요즘에 많이 조언을 해드리고 있냐면 무비자가 됐잖아요, 한국이. 네. 네네. 그래서 무비자로 미국에 일단은
들어올 때 네. 영주권 받으러 왔다면 바로 공항에서 쫓겨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무비자는 목적이 관광 네네네. 목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잠시 비즈니스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실 때는 반드시 2주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의심을 갖지 않고 일단 잘 관광하고 들어와야 갈 될 거다. 거 그냥 관광 아니겠어요. 투어 왔다. 일단 들어와야 네, 되니까. 들어와야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편도 티켓을 딱 사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의심하지. 언제 갈 건데 티켓을 왜 그렇죠. 예약도 안 해왔냐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눌러 살 그러니까 거야. 네. 네, 무비자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여기에 2, 3일만 있다가 캐나다를 간다 뭐 이래도 법이 무조건 90을 있게 해주는 비자예요. 그렇죠. 네네. 비자가 웨이버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비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자 웨이버로 들어오셨다가 그 체제 기간이 90일 허가를 해주면 그 90일 지난 다음에 시민권자 직계만 미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주권자 배우자가 또 잘못 이해하고 네. 무비자로 땡 들어오면은 오버스테이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90일 그렇죠. 합법 기간 안에도 문호도 풀려 있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저앉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혹시 이상가족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배우자가 시민권자 될 때까지 여기서 같이 사시면서 기다리셨다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업그레이드 우리가 해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미국 인터뷰 할 수 있다.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분들이 상당수 좀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민권을 또 따려고 해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후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것도 이제 좀 바로 딸 복잡한데요. 수도 네네.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시민권 선서하는 날까지 이혼하지 않으신 조건을 해당하신 분만 네, 복잡하네. 3년 만에 시민권 신청할 자격을 줘요. 근데 실제로는 만 3년 되기 90일 전서부터 접수를 받아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뭐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그렇죠. 하게 됐어요. 네. 시민권 받기 전에. 그러면 영주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 신청 기간이 2년 늘어나서 늘어나요. 다른 모든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5년 있다가 신청하실 수 있고 네네. 5년은 조건부 영주권 보통 2년 받았다가 조건부 해제해서 정식 영주권이 되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순위 A가 이제 상당히 많다. 그럼 2순위 A는 영주권자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주권자도 재혼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동반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뭐 먼저 결혼이나 결혼 안 했더라도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21세 미만까지 따라받는 걸로 돼 있어요. 따라서. 네네. 네. 근데 이상하게도 시민권자가 이제 18세 미만에 결혼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영주권자는 배우자 받을 때 자녀를 따라받게 해주면서 시민권자랑 시민권, 맞아. 결혼했을 때 자녀가 16살이하고 14살짜리 만약에 두 명이 있는 사람이 네, 재혼을 했어요. 21세 네. 미만입니다. 네,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따라받지 못하게 법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아이고, 왜 뭐. 네, 좀 복잡합니다. 왜 그래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18세 미만에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스텝 파더가 내지는 스텝 마더가 시민권자인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죠. 네. 그 자녀를 스텝 차일드로 별도로 수속 비용을 내서 3명을 따로따로 저희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네. 그러니까 비전문가한테 정보를 잘못 들어서 시민권자 배우자도 자녀가 둘 다, 있는데 따라받는다고 알고 있다가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분들 자녀는 많아요. 안 하신 분들 꽤 제가 많이 그리고 보고 그 기간을 또 넘기고. 네. 그래서 인터뷰 소리가 왔는데 이제 자녀가 안 왔다고 네네. 그런 소리를 들고 왜 우리 자녀가 인터뷰 통고서 안 왔냐 이게 그 따라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희가 법이 영주권자 배우자 케이스랑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별도로 수속을 해서 같이 3개 케이스를 동시 접수하거나 모르고 안 했을 경우는 나중에라도 이미디얼 relative는 합법으로 들어온 기록만 있으면은 또 미국에서 인터뷰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비자로 네. 와서 오버스테이, 아웃 오브 스테러스를 했더라도.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했던 그 패밀리 투게더 프로그램으로 바이든이 발표한
PIP, Parole in Place는 네네. 왜 그런 게 그럼 생겼냐? 미국에 왔을 때 입국 심사를 안 받고 enter without inspection. 우리가 얘기하는 미입국했기 때문에 아예 시민권자랑 결혼할 수도 인터뷰할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 자체가 네네. 없지요. 네, 그런 사람은 그전에는. 인터뷰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선원들이 들어오는 뭐 D1, D2 비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네. 것들도 입국은 입국인데 아주 진짜 선원들이 항구에서 잠깐 정박하고 떠나고 할 때 배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육지에 네. 내려왔다 그쵸. 가게 하고 네. 그런 거는 미입국은 아니지만 여기서 스틸 인터뷰할 수 없어요. 시민권자 직계를 할지라도. 그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아주 오래 전이지만 전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2003년 이전에는 트랜짓 비자로 제가 공항에서 그때는 허술해가지고 공항에서 나 멕시코 갔는데 뭐 브라질 갔는데 LA 공항에서 잠깐 앉아 있다가 여권 그냥 이렇게 항공사가 갖고 있어요. 네네. 트랜짓 네. 과거에. 네. 근데 그냥 싹 내린 사람들 제가 여러 명 봤어요. 미입국을 미입국을 공항을 통해서 한 거죠 옛날에. 그러네. 지금은 시스템상 테러나는 바람에 보안이 철저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공항에서 싹 내리는 거는 불가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상담해줬는데 미입국 하셨다는데 입국 심사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어디서 하셨어요? 네. 네.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냥 공항에서 이제 사전에 들은 정보로 그냥 싹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여기서 인터뷰할 수 없기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약간 그런 예외 사항들이 더 많이 있는데 뭐 약간 뭐, 실제로 예. 접할 수 있는 것들 잠시 말씀해 드리는 거고 또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고 형제자매도 초청할 수 없고 기혼자도 초청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누구만 초청할 수 있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가 합해서 가족 초청 2순위 A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21살 넘은 자녀는 어떡하라고 요즘에 다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고 21세 되기 전에 21세 넘어서 30세 돼도 결혼 안 한 자녀가 요즘엔 80%일걸요. 수두룩이죠. 네. 네. 그 이민 초청 못하냐? 할 수 있는데 또 21세 이상은 이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에 네. 모든 가족 초청은 이제 패밀리가 리유나이트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은 이제 조금 늦어도 된다는 컨셉에서 그 2순위 B로 별도로 분리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기다리다가 21살이 딱 되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2년 10개월이 갑자기 8년 5개월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2배가 아니라 네 4배? 배, 네 배. 배.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 사는데 불법으로 살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초청하려면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정확히 해드리고 알아보시고요. 싶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카더라 통신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진짜로 그거는 아니고 네. 변호사님한테 맡기는 것도 있지만은 또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맞아요.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처럼 35년 이상 이런 네. 이런 분들께 특히 맡겨야죠. 지금 문호가 2순위 A도 빨리 풀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해야지 그래서 1년 전에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21세 넘으면 갑자기 2년이 훅 8년으로 돼버려. 넘어나면은 이제 모든 가족 계획이 다 일그러질 수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네. 인생 또한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권자는 이렇게 직계 이외에 아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1순위고 그다음에 네. 이제 결혼을 한 자녀를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영주권자는 결혼한 자녀를 초청할 수 없는데 네. 그거는 예. 3순위예요. 음. 지금 3순위는 문호가 풀리는 게 지금 14년 6개월 기다려야 돼요. 와, 14년. 그러니까 우리가 기혼 자녀는 자녀인데 배우자도 있고 동반도 있으니까 숫자가 이민자를 네. 가족은 뺄 수가 없잖아. 이민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카운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해서 자녀가 한 명 있는 사람이면 코타가 3개가 필요하고 세 개, 약간 이런 그렇죠. 식이죠. 네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문호는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도 전 세계 24,400개밖에 없는데 동반자가 많으니까 수속 기간이 더 길고 들어가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도 혼자만 온 사람이 뭐 한 30%가량 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혼하고 배우자 자녀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시민권자는 형제자매를 초청하는데 지금 17년 2개월 이 정도 걸리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한 연도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한 20년 가량 전에 아동 신분 보호법이라는 거 영어로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런 게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이에요. 아동 네. 신분 보호법. 네. 네.
그래서 이제 CSPA라고 약자로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니까 이 얘기만 듣고 또 그러면 지금 초청해도 소용이 없네. 나 얘 때문에 교육 때문에 미국 가려고 하는데 뭐 기다리다 21살 넘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이 아동신분보호법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파일을 해서 청원서가 허가가 나오는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한 이후로 형제자매가 지금 17년 2개월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민국은 15년 동안 일부러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에서 15년 만에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는 37살 때 이민 청원서가 나왔더라도 얘가 영주권을 따라 받을 자격이 아동신분보호법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이 꽤 오래전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고, 특히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대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가족 수정이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을 또 잘 이용하면 따라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꽤 나이를 감면해 주니까 따라받을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는 더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 가족 초청 오래 걸리지만 아동신분보호법으로 지금 뭐 14살, 15살 이런 애들이 뭐 17년, 18년 기다려서 뭐 30살 돼도 나이 거기서 뭐 10년 기다리는 거, 15년 기다리는 거 다 빼줘가지고 너네도 동반으로 비자 받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길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혼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영주권자가. 근데 중간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케이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미혼자녀 초청의 약간 어려움은 비자 받을 때까지 미혼이어야 된다.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동거는 또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신고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이도 안 낳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도 막 아이까지 낳으신 분들도 못 받냐. 네, 끝까지 유도신문, 그러니까 이민국이 의심을 해서 그런 시인하라고 할 때 시인하지 않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실제로 동거만 했다. 그래서 자녀가 생겨서 낳았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다. 그래도 제가 인커리지는 안 하지만 못 받지는 않습니다. 또 방법이 있다. 거.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친절하게 또 잘 상담도 해주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한 번만 알려주실까요? 네, 213지역 738-0928 213-738-0928입니다. 네. 213-738-0928번이고요. 사무실은 윌셔 길에 있어요. 3435. 맞습니다. 에퀴터블 빌딩 그 시리센터랑 붙어 있죠. 그렇죠. 저희가 30층에 이제 꼭대기층에 3050 수위에 있습니다. 또 이민법 외에도 또 뭐 가정법이나 저희가 가정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에릭 정이 제 아들인데 패밀리로 그 스페셜리스트 라이센스 가지고 또 CPA고 또 저희가 트라이하는 어터니도 또 두 분이나 더 있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들 저희가 가정법 많이 핸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법, 이민법 뭐 다 관련해가지고 정말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213-738-0928 213-738-0928 우리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Same to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